리얼틴컴의 그동안 주가 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사이즈가 있는 리츠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아주 큰 매수의 찬스가 됐었고 이후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가 뒤로 밀렸잖아요. 리얼틴컴의 주가도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 때는 리얼틴컴에 특별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하락을 한 거고 배당률 6% 정도 되는 이 구간대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머물렀거든요. 그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방어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리얼틴컴을 비롯한 가치주들의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배당주의 매력도는 금리하고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주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미국 국채 투자에서 5%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3%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국채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위험 없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5%의 국채 이자를 버리고 3%의 배당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장기적으로 5%를 넘어설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통해서 토탈 리턴이 5%를 훨씬 넘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주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낮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채에 투자를 해도 0% 1%밖에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당주에 투자를 했을 때 배당주가 2% 3%만 줘도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배당 자체만 해도 국채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데 거기에 주가 상승 가능성까지 있다면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배당주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리츠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있거든요. 어떤 건물을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임대를 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미국 물가가 계속 안정되고 있다가 최근 발표에서 조금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실업률도 괜찮고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B컷을 단행해서 5%로 내린 이후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0.25%를 다시 내리면서 4.75%가 됐거든요.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를 내려가고 있지만 실질금리는 다르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자주색으로 나타내 있는 선인데 리얼틴컴의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은 리얼틴컴이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때쯤에 미국이 B컷을 단행했는데 미국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전에는 미국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미국 10년물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리얼틴컴의 주가 역시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10년물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의 고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FOMC에서 B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르게 3%에서 2%, 1% 이렇게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3%, 4%라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질 금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리얼틴컴에도 반영이 되었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와중에도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얼틴컴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거죠. 미국이 부채가 급속도로 커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하거든요.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돈을 찍어내면 안 되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 국채를 발행한 걸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가 늘어나게 되니까 부채가 늘어나겠죠. 어쨌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빌린 돈이긴 하지만 그 재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이제는 부채가 너무 커져서 이 이자 비용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커진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미국 국채는 날이 갈수록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그 국채를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여러 국가들이 많이 사들였는데 2018년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한 이후에 중국이 미국 국채의 매수를 꾸준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는 걸 보고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지금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채가 계속해서 찍혀져 나오고 있고 공급이 너무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하게 되니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약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채를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하는데 물론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게 한도가 정해놓은 거를 이미 이상 써놓고 그 다음에 막 협상을 시작해버리니까요. 어쨌든 2025년 1월 1일까지는 유예 기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 협상이 될 예정인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트럼프는 미국의 부채를 낮출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부채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 특히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현재 미국의 실질금리가 튀어오른 상황이죠.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리얼티컴이 하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리얼티컴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기에도 굳건하게 항상 배당을 해줬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배당 인상을 해준 기업이거든요. 요즘에 성장이 정체된다는 우려가 있고 분명히 배당 성장률도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카지노 같은 새로운 분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곳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길 기대를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의 진심인 기업이고 오랫동안 이 리치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노하우를 믿고 사실 투자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 팔았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RSI 과매도권이기도 하고 5.5% 정도로 나쁘지 않은 수준의 배당률이긴 해요. 6% 정도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바닥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았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은 매수를 해주면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실질금리 때문에 리얼티컴이 크게 반등하는 거는 또 한동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배당률이 높아져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찬스에 조금 더 수량을 모아가시거나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